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군인권 119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잘못 피곤해 지냈어요. 보이시네요. 네, 매우 피곤합니다. 이 소장님이 피곤하시다는 건 우리나라 군인권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뭐 그렇죠. 제가 뭐 술을 마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담배도 안 피우기 때문에. 네. 제가 뭘 이렇게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일정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게요. 이 군인권센터 소장님께서 일정이 좀 없어야 우리나라 군인권이 좀 잘 되는. 그러니까요. 그 국방부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국방부에서 네. 좋아할 일인데. 네. 아무튼 좀 피곤해 보이는 임태훈 소장님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맹호부대 예.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한가? 어디요? 맹호부대. 맹호부대? 왜 네. 가셨어요, 여기? 거기 사단장 이취임식 갔다 왔어요. 오, 아니 사단장 이취임식을 왜 가셨어요, 소장님? 그러게요. 저는 주로 이제 가면 이제 조사하러 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작년에 국방부 병문화 혁신위원회 제가 네. 참여했었잖아요, 위원으로. 거기 그 보좌관을 하던 네. 그 김선호 장군 준장인데 이분이 승진했어요. 사단장으로. 네, 진급했어요. 그러니까 오. 소장으로 소장으로. 투스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취임식 초청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당시 그 병문화 혁신위원들 몇 분도 만나 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병문화 혁신위원회 그 관여했던 분들이 좀 승진을 대부분 다 하셨어요. 인사참모부장은 그 인사사령관으로 3스타 돼서 승진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뭐 일본과에 관여하던 대령분도 1스타 되셨고. 그래서 네. 병문화 혁신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뭐 지금 현실은 병문화 혁신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그분들이 뭐 좋네요. 약진한 거는 예. 뭐 바람직한 인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관여했다고 또 진급 안 시키면 그걸 좀 우려했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야전에 가면 야전이 변화하는 거죠. 최소한 저는 뭐 이분이 있는 부대에서는 인권침해 사건 벌어지면 뚜껑 덮는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런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네. 야전에 가셔서 지휘하고 하시면 네. 또 우리 군인권이 더 신장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그 한민구 국방장관 체제 하에서 네. 있었던 군인사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네. 군 장성 출신이죠. 네. 이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요. 4.3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군이 아주 폄하되어 있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일부 잘못 기술돼 있고 네. 월남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사교과서에 집필, 이 국정교과서 집필 과정에 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답이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이럴 수가 있나요? 군에서 교과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학자들이 써야 하는 교과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교련 교과서를 뭐 만들겠다는데 지금 잘못.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 양반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군이 이제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네. 5.16도 혁명이라고 미화할 것이고 12.12도 혁명이라고 미화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들 다 미화할 거라 얘기했는데 그 작업을 들어가는 전초전이 지금 벌어졌네요. 네.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선포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4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했던 발언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네. 김정배 위원장이 정치, 경제, 헌법학자들은 물론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군사 전공자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발언한 다음에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양측이 교감과 협조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요, 물론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기반 이것에 따라서 사실 역사는 보이는 면만 볼 수밖에 없고 보고자 하는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화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집권자의 역사 그리고 승리한 사람만의 역사, 가진 자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순 반란 사건이 뭐 폄훼됐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군이 너무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베트남전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4.3 사건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빨갱이로 낙인 찍혀가지고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뭐라고 해요? 대륙을 발견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신대륙을. 맞아요.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봐서 대륙 발견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있던 선주민이나 원주민 입장에서는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침략을 당한 거죠. 거긴 이미 다 문명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곳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는 그런 식으로 기술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없죠. 거기서 무슨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해가지고 조선을 해방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겁니다. 거기가 국정화로 가게 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남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치가 집권하면은 대학살은 미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말 유대인 대학살이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꼭 했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미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역사학자들도 이 군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군의 교과서 집필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정치적 중립 위반을 넘어선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군이 총선에도 개입할 겁니다. 총선에도? 개입하죠.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이미 지난 선거 때 개입했고요. 이런 식으로 군을 이제 노골화시켜서 개입하려는 저는 수작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역사 교과서 쓴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련 그런 교재나 아니면 군대 작전본부용 정훈 교재나 이런 데에서나 뭐 쓸만한 내용이지 쓸만한 거지 군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참여한다? 집필에 참여한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제 눈에 선합니다. 이 군의 교과서 집필 참여 가능성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김정배 국편위원장의 발언에 이어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말 어떤 식으로 이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아니 저희 팟짱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인권 119 듣고 계신데요. 응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절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임태훈 소장님 말씀은 사이다. 속이 시원해요.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이다 몸에 안 좋아요. 왜 청량음료에 비교하세요. 오미자, 오미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건강한 음료. 아무튼 이 사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칭찬이신데, 자 언제든지 저희가 응원 댓글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좋고 군인권 관련 질문도 좋습니다. 팟빵 댓글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도 군인권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말머리에 팟짱이라고 써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은 저희가 좋아요 누를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하트 모양 그 표시를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전선 GOP 수류탄 폭발 사망 사고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얘기했죠. 유서를 가족이 공개를 안 해가지고 가족 간의 뭐 어떤 불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박일병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네. 군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파리채로 엉덩이를 때렸다. 파리채로. 네, 군가를 뭐 끊임없이 부르게 했다. 네. 그리고 여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네, 여자 이야기 해봐라. 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걸 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참 그런 거 치고는 3명을 전격 그것도 되게 빨리 구속시킨 것은 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밝혀지지 않은 다른 가혹행위. 네, 더 그런 충격적인 생각도 가혹행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구속의 사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 중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3가지 정도의 그 구속 사유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발부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보십시오. 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이미 뭐 본인들이 자백을 했을 테고요. 목격자들이 다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뭐 피해자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도주의 우려. 군부대에서 어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신변 확보가 됐죠.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경미한 사건이면 불구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뭔가 있다. 이건 냄새가 좀 난다. 냄새가 나는 사건이군요. 그것도 냄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지금까지 나오는 뭐 파리채, 뭐 여자 얘기 이런 거보다 더 큰 게 숨겨져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 낭영필 도지사 아들 성추행 사건 벌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경미한 성추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죠. 맨 처음에요. 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소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더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선거 때 기자들이 가보니 그게 아닌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뭐 자기 성기를 꺼내놓고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충격적이었죠. 그거는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당시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윤일병 사건 1심 주심 판사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살인죄 적용 안 시켰잖아요. 참 지금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저희가 보면 글쎄요, 이 메모에는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네. 그러면서 가족과는 관련이 없다 등의 네.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유서에 써져 있지 않은 네. 다른 그런 가혹행위들 네. 더 큰 것들이 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지금 간부가 한 명이 연루가 돼서 네.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GOP 특성상 소초장이 그 초급 간부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독립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 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간부들도 이러한 가혹행위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네. 예, 간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윤일병 사건하고 비슷한 양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간부들이 묵인하에 또는 간부들이 가담하에 네. 예, 한 명에게 그렇게 린치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보니까 또 그리고 이 병사가 이미 입대 전에 자살 시도 전력 등으로 인해서 배려 병사로 분류됐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병사예요. 도움 배려 병사. 이게 예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죠. 과거에는 보호 관심 병사라고 해서 네. 불렸었는데 네. 지난해 그 전방 총기 사고 이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새로 도입한 병사 관리 제도인데 네. 참 이 배려 병사를 분류됐다면 더욱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된 거고 사실은 뭐 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네. 저는 GOP에 근무하게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GOP에 근무하게 네. 했던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실탄도 있고 그쵸. 술탄도 가지고 네, 네. 있으니까 네. 자살 시도 전력이 있다는 이런 병사들 이런 전력이 있으면은 그런 위험한 곳 어떻게 보면 바로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곳에는 근무를 안 시키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은요. 네. 첫째 일단은 그 생활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네.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심리 상담 및 그 임상 검사를 통해서 네. 자살의 또 다른 징후들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과 다른 어떤 그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면 네.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자살 시도한 사람은 다음에 반복하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간부들이 어떤 인식을 갖냐면 네. 쇼한다. 쇼한다. 또는 그렇게 해서 복무를 기피하려고 한다. 네. 이런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간부들이 있어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런 판단은요.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문의가 봐서 정말 이 병사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체크해주고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네. 저번에 이제 김대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박일병 같은 경우는 경계 근무 투입 이틀째 새벽에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 군의 병사 관리 문제 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가족이 더 이상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유서 공개 거부한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나 사망 전후 사정 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파리채
여자 이야기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군 당국이 지난번 윤일병 사건처럼 네.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냐 네네. 우려가 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인데요. 네. 일단 유가족들이 왜 유서 공개를 거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군 수사기관이 네. 헌병대가 뭐 이렇게 잘 처리해주고 이렇게 잘 처리해줄 거니까 유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사 자료이기도 하지만은요. 네. 소유물은 유가족들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수사 자료, 수사 기록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 유서에 대한 공개의 권한은 전적으로 유족에게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사 결과를 수사 중간 브리핑이라든지 이게 국민에게 되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면은 네.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하고 협의할 대상이지 합의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만 여기서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될 것은 네. 망자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죽은 사람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을 우리가 수사 결과를 어떤 브리핑을 할 때 네. 강간 당한 상황을 묘사하진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말 근데 이거는 헌병대가 핑계 댈 수도 있죠, 유족을.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회유할 거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군이 잘하는 거 있어요. 사망 사건 벌어지면 네. 레파토리를 하는 게 국립묘지 갑니다. 순직 처리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회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순직 처리는 각군본부가 결정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국립묘지 가는 거는 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이 결정권이 없어요. 국립묘지 가는 거는 네.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순직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충원에 가요. 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충원에 가면 유공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충원에 가기까지는 국방부, 그러니까는 각군본부의 순직 처리 결정이 있어야지만이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유공자는 거기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 이 사건이 정말 제2의 윤일병 사건이 되는 거 아닌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군 가혹행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짚어보죠. 5년간 평균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2.2건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네네. 통계가요. 가혹행위가 하루에 2.2건. 네. 뭐 이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많나요? 하루에 2.2건 많죠. 네. 많은데
계속 근데 이게 없죠. 이렇게 많다고는 저희가 인식 아니 못하는 게 왜 많이 벌어질 예. 수밖에 없냐 하면 보세요. 한 그러니까 생활 공간에 그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사적인 공간과 사적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24시간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화장실 몇 번 갔는지 오줌 몇 번 놓는지 이거 다 알아요.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만큼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공간에서는요. 성인군자들도 공자하고 맹자하고 살아있으면 예수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냅둬도 네. 아마 어느 놈 하나 맞박은 깨졌을 거야. 네. 싸워요. 성인들도 버티기 어려운 싸워요. 내무 싸울 수밖에 생활이군요. 없어요. 거기 그 신부님들 그거 갖다 놔도 싸워요. 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갇혀 있는 공간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내무 공간이요? 뭐 저희처럼 이렇게 몇십 명씩 생활하는 공간 아닌가요? 미군은요. 예.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카투사만 보더라도 이제 거기에 병사잖아요. 우리가 꿔준. 그렇죠. 카투사들 같은 병사죠. 경우에 미군하고 똑같은 그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 자기 근무가 없으면 네. 6시에 잠깐 나와서 9시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 그 뒷날 자기가 근무가 없으면 나가요. 저녁에. 그럼 일요일날 9시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근무가 잡혀 있으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네. 토요일날 근무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그럼 일요일날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간부처럼 생활하고 있네요. 아 그럼요. 간부들도 이제 BOQ 영내 생활자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죠. 네.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그렇지 않죠. 밑에서 일하고 위에서 자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생활이 없죠. 일가표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일가표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맞아요. 일이 있으면 예. 간부가 수시로 불러가지고는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야 이거 해봐라, 야 이거 해라 그러면서 야근도 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행정 업무 담당했던 사람이 전쟁 나면은 저 인간을 믿다가 다 뒤진다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뭐 특수성도 있고 우리는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혹행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군에서는 계속해서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 더 이상의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요? 이게 내놔가지고 잘 되면 그냥 되잖아요. 포기를 하시면 돼요. 포기요? 예. 포기하면 가혹행위 어떻게 하나요? 근절 대책도 포기하시고요. 네. 그 수사권도 좀 일부 포기하시고 기소권도 일부 좀 포기하시고 네. 재판도 좀 일부 포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군에서 이런 것들 좀 놔줘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미안하지만 이제는 때리면 뭐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없다. 영창도 폐지하고 영창 안 가고 전과자 되니까 마음껏 때려봐라. 아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그게 근절 대책이라고 보는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저기 법이 좀 통과돼야겠지만 네. 밖에서 술집에서 깽판 쳐서 옆에 사람 때리거나 여성들 성추행하거나 네. 음주운전하거나 이러면 앞으로 군에서 수사 안 합니다. 거기 잡히면은 거기 네.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거기서 입건되고 재수 없으면 거기서 구속되고 거기서 검찰이 기소하고 네. 민간에서 재판받습니다. 군사 사건과 관계 없는 거는요. 라고 선언하면은 예. 저는 그게 근절 대책의 일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모두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지금 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병역문화혁신위원회나 뭐 이런 곳에서 방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군 인권보호관 제도나 그리고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저기 국회 출석해가지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외부에 두는 걸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 뒤집어 푼 거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에 두겠다는 걸. 예. 두렵겠죠. 왜냐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임위원 하나가 늘어나면서 비상임위원도 늘어나고 거기에 조직이 40명이 더
투입이 돼가지고 네. 그런 사람이 밥만 먹고 군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만 하는데 부대에 불시 방문권이 있어요. 통보하지 않고 가는 거죠. 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통보하지 않고 나 통보하고 가도 두려운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통보하지도 않고 들이닥친다. 암행어사 출동하듯이 들이닥치면 예. 그건 이제 군사 보안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기 싫다는 거죠. 네. 네, 결국은 근절 대책이 아니라 죽여진 밥이 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기득권은 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거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 사건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군에서 뭐 계속해서 변형문화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린 안 하겠다 나오면 가혹행위 근절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답답하네요. 네. 그럼 우리 병사들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군에서는 병사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있죠. 공간이 있죠. 뭐 소원수리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소원수리함에다가 안 쓰죠. 뭐 국방 헬프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있긴 한데요. 네. 그 비밀 보장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병영생활 상담관도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담관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대대장이 가해자인데 병사가 얘기했는데 가서 대대장한테 얘기해버린 거야. 정말요? 뭐 어쩌라고 도대체. 말도 안 돼. 상담이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그 병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상담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군인권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것이 국방 헬프콜로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리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사안은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의 개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개입해서 전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좀 해결해야 될 지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가혹행위는 아닌데 감정노동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게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때리고 막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 사람하고 사사건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상급자가 자기한테 막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뭐 말로 괴롭히는 걸 수도 있고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은 그냥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록을 잘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았고 하는 기록들을 잘 쌓아놔야 돼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내가 일을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똑바로 하자 때 계속 뭐 그걸 쌓아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급자 입장에서는 둘이 그냥 갈등 관계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관계에 놓여서 얘네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구나, 또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직의 부적응자거나 조직의 결속을 해야 하는 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잘 남겨둬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했습니다라고 지휘관에 얘기를 해야지만이 지휘관도 이렇게 보고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대로
보낼 수도 있고요. 전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군인권센터는 거의 랜덤 상담을 해야 돼요. 엄청 의료 그러니까 진료 상담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반 의료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감정관계에 놓이면은 네. 그 약간 심리치료사처럼 갈등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내담자가 모두 선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한테 또 가해자들이 또 상담이 와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아버지는 한쪽 들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럼요. 있군요. 어떤 아버지 전화 와서 우리 아들이 뭐 좀 욕 좀 했다고 애를 영창을 보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영창 간 거는 싸게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싸냐고 애가 갇히게 생겨서 뭐 복무기가 늘었는데 제가 피해자면은 모욕죄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님 아들은 벌금 전과 정도는 붙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아버지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걸 상담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들어야겠네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조언했어요. 아버님, 자식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럼 자식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편드는 게 자식 앞길 망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언까지 해주시고 군인권센터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는 피해자 지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걸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률 지원을 붙여야 되고 물론 이제 큰 사건은 이제 법률 지원도 해줘요. 성폭력 상담소들이. 네. 그리고 그것에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많이 소진되죠. 참.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피해자 지원 들어가면요. 다른 업무들이 좀 마비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아름다운 재단에 프로젝트 A 신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년간 연간 3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 지원 비용하고 정무적으로 들어가서 재판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2년 차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야전을 막 그 군사 재판이 있으면 야전 가야 되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승합차 비용을 다 대달라는 게 아니라 한 뭐 얼마를 대면 우리가 어디서 또 돈을 모으겠다 이런 계획도 이제 2년 차에는 계획을 잡아놨고 3년 차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군 성폭력 상담소를 부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세팅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냈는데 뭐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취지는 정말 좋네요. 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군 성폭력 우리라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군인들이 간부나 병사들이 바깥에 나와서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피해자들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라요. 가해자는 이미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수사하고 여기서 기소하고 여기서 재판해 버리니까. 그럼 피해자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저희한테 그 성폭력 상담소를 가진 여성단체에서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군대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범죄도 연간 뭐 민간까지 다 합치면 막 300건, 뭐 200건, 막 하루에 막 한 번꼴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군인권센터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참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들은 군인권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죠. 02733-7119가 있는데요. 저희가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저희 사이버 상담실에다가 익명 게시판이니까 거기 저희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 답을 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팟짱이란 말머리 달아주시면, 아니 말머리가 아니더라도 팟짱 방송 듣고 연락하셨다고 하시면은 더 자세히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월요일에 있었던 네네. 그 서울대 강연 어땠는지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11월 2일에 있었던 강연인데.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좀 왔었어요. 왔었고, 네.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뭐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김종대 우리 단장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국방기획단장이신 그 김종대 편집장님, 자꾸 편집장님 입에 붙는데 단장님과 단장님 그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네. 께서 이제 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세 분이서 말씀하신 거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시드니요? 예. 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김종대 단장님을 보러 오신 너무 거예요? 궁금했대요. 우리 세 명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고. 네. 아 그래요? 팟짱 팬이라고. 예. 와 예. 시드니에서까지 팟짱 팬이 오셨네요. 대단합니다. 그분 뭐 김종대 단장님이 뭐 스튜디오 한번 출연시킨다고 하시던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녹음이 됐으면은 뭐 목소리가 나오실 텐데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서울대 강연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정이 더 있나요? 일단은 원래 그거는 끝났고요. 네. 저희가 이런 뭐 좀 투어 형식의 어떤 좀 기획을 내년도에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공간이 교육 공간이긴 하지만 특수하게 또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남성은 네. 어느 순간 그 캠퍼스에서 사라지죠. 예, 버뮤다 삼각지에서 뭐가 없어지듯이. 네. 그 없어지는 사람이 2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상해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 여성들이. 예. 그러면은 그런 캠퍼스 공간에서 그러면 2년 동안 없어지는 동료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그가 안전하게 다시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투어들을 좀 많이 기획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두 학기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네. 젊은이들의 삶과 인권에서 제가 군인권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입대하기 전에 학생들이 좀 들으면 좋은 강의죠. 네. 그런 교양 강좌를 좀 저는 각 학교에서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군 인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럼요. 투어 말씀하셨지만은 네. 정말 저도 이제 제대해서 복학한 다음에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저씨라고만 불리고 네.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만들면 돼요. 하나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네. 이 군인권 관련된 강좌고요. 하나는 전역자를 위한 학교 같은 거 하나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복학하기 전에 좀 이렇게 모아서 그거는 이제 과목으로 신설할 필요는 없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강좌로 만들어서 복학 전에 약간 특강으로. OT 비슷하게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비 입영자 인권 학교는 좀 강좌로 개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 수강 신청을 받는 게 뭐 저는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네. 모든 단과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팟짱에서도 뭐 그런 특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소장님의 강연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바로 군인권을 위한 네, 뭐 그렇죠. 그런 강연이기 네. 때문에 네. 네, 팟짱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사이다 같은 소장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미자 복분자. 오미자 복분자 같은. 왜 그러세요? 몸에 좋은 발언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요. 팟짱 애청자 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